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일고전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업TV 임동성입니다. 노후 아파트의 귀한 서초 영등포 도봉까지 들썩들썩 이게 제목입니다. 20년 이상 초과단지 아파트입니다. 신축 5년 이하 아파트가 보통 0.04에서 0.08 사이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구축 아파트가 0.08에서 더 많이 오르고 있네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20평형대가 7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는데 지금은 호가가 8억 원까지 올랐어요. 항상 놓은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나면 매수세가 창동으로 몰려오거든요. 재건축 호재로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촉발된 구축 아파트 값 상승이 서초구, 노원구, 도봉구, 영등포구,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구축 아파트들이 급등하면서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전격적으로 토지가 허락하고 묶었지만 몰려드는 수요는 인근 지역 서초, 도봉, 영등포 구축 아파트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고요. 토지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하기 쉬운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감이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풍선 효과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전용 면적 150제곱은 지난 11월 39억 2천만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고 바로 옆 신반포 전용 면적 96제곱미터도 3월 말 27억 9천 거래되고 신고가로 다시 썼다. 계속해서 여기저기 신고가 썼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찾겠다며 중개보조원 상한제 꺼냈냐. 보조원 채용은 중개사 수만큼 벌금을 1천만원 하고요. 6만 고용 위협 흔들고 있다.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도 흔들거리고 있다. 이런 소식 나왔는데 제가 보면 제가 공인중개사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별 의미 없는 법안이라고 봐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뭘 줘야 돼요? 최저급여를 줘야 돼요. 최저급여. 근데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수수료 따먹기를 하기 때문에 중개가 이루어진 중개보조원은 실제 중개를 할 수 없는데도 현실은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적 한 거에서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의 법에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지금 공인중개사들은 대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많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보조원들을 거의 채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예 보조원을 채용하지 않는 분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하지 않고 각자 대표로 이렇게 활동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능력껏 벌어가는 구조 이런 시스템 체제로 다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제가 봤을 때 부부 사이라든지 가족 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개보조원이 이제 크게 하는데 아주 이제 규모를 대형으로 좀 하시는 그런 중개업소에서 하는데 그것도 강주광역시에서 그렇게 크게 하는 업소는 몇 군데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공인중개사로 채용하려고 하지 중개보조원은 채용하지 않는다. 줘도 필요 없다. 이런 별로 의미 없는 법안인 것 같아요. 주택경기 좋아진다고 바뀌는 건설업체들의 시각입니다. 주택지수가 47개월 만에 100을 넘겼고요. 맑아지는 전국 주택경기입니다. 계속 지금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영업하기 좋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젊은 맞벌이 1인 가구가 유리하게 손질된다고 하네요. 청약제도 개편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5060이 역차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더 세지고 있고요. 청약가점 산정 기준이 좀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봐보니까 무주택 기간은 총 32점을 보고 있습니다. 1년 미만 2점, 1, 2년에서 4점, 2, 3년에 6점, 13, 14년에 28점, 14, 15년에 30점, 15년 이상 32점. 그리고 부양 가족 수가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6명 35점. 통장 가입 기간 점수가 6개월 1.6개월에서 1년 2점, 1년에서 2년 3점, 14년에서 14년 15점, 15에서 14에서 15년 16점, 15년에서 17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잠깐만요. 30평대가 너무 비싸서 10평하고 20평대를 몰려들고 있다고 그러네요. 10평 후반대 아니면은 20평 초반 중반대 뭐 이렇게 24평. 제가 봤을 때 서울권에서 24평 굉장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좀 설계를 잘 해가지고 방 3개에 거실 하나. 좀 면적이 좀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24평이 가장 마음에 드는. 요즘 10평 후반대도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서울은 거실 하나에 방 2개 있으면 부부방, 자녀방 하나 이렇게 하면 그리고 자녀 1명만 낳고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쏙 빼고 문정부 4년 성과 자랑한 기재부 미친 정신 나간 애들이죠. 정신 나간 애들. 혁신 포용 공정 잘했다고 자평했고요. 수출 견지 등 대외 견제성 제고했고요. 사람 중심 경제 전환 일관 추진했고요. 일자리 성과 제약은 코로나 탓이래요. 하여튼 뭐 사고 쳐놓으면 뭐 핑계는 잘 돼요. 집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는 아예 샷다마우스 했고요. 전문가 성장 분배 모두 실패했는데 그동안 실적 반성해도 부족하다는데 여기 봐보면 관련된 기사 또 다른 기사 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을 좀 주로 하긴 하는 채널이긴 한데 여기 사설을 한번 읽어봐 보겠게요. 얼마나 평가가 개판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모레로 4주년을 맞습니다. 출범 초기만 해도 80% 가까운 지지를 얻고 정의에 기반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했는데요. 정권이 4년 만에 어쩌다 분홍과 물씬 위선과 내로남불의 아이콘이 됐는지 냉정히 돌아봐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면 남은 1년도 국민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바뀌지 않겠죠? 바뀌지 않을 놈들입니다. 자, 4.7 재보궐 선후에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은 명확합니다. 각종 요인이 약속 불이행입니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통의 정치, 권위주의 청산, 고른 인재 등용, 공정한 사회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일자리 엉망됐죠. 소통 안 하고 있죠. 뭐 박근혜나 뭐 문재인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권위주의 청산, 고른 인재 등용, 공정한 사회 건설. 고른 인재도 꽝이죠. 공정한 사회 건설을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자,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화려한 수사는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고 정치 분야에서는 의도마저 의심스러운 검찰 개혁에 올인하며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고 검찰 개혁, 쓸데없는 검찰 개혁 한다고 퇴임에 깜빵 가기 싫어하는 뭐 정치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런 의심에 눈이 많죠.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검찰 개혁한다고 뭐 4년 내 쌈박질하다 끝났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취임사와 달리 집권층 비리에는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로 일관하다가 중도층까지 돌리게 했고요. 경제 분야에서 불가능한 것은 약속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정작 일자리도 부동산도 참사로 귀결됐고요. 소득주도 성장과 퍼주기 복지 정책도 격차는 더 벌어졌고요. 이제는 국제기구까지 한국의 나라비 폭증을 걱정할 지경입니다. 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국제기구까지 한국의 나라비 폭증을 걱정할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 예고의 안보에서 북한은 온갖 위협, 협박, 막말에도 한마디 꿀먹은 벙어리였는데 국제질서 재편에서 미중 중시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하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몇 마디 하면은 걔는 처벌하고요. 북한한테는 꿀먹은 벙어리고요. 이거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박한 평가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억울하긴 제가 보기에는 뭐 억울할 것도 말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현실의 정부 실정을 너그럽게 봐줄 만한 그리 한가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백신을 확보해야 하고요. 부동산과 세금 폭탄, 일자리와 민생 추락을 풀어야 하고요. 당면한 기술패권 전쟁에 대처하는 미래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규제 혁파도 해야 되고요. 이제 1년 남았는데요. 그간 오판과 아집으로 밀어붙여 엉망이 된 분야를 하나씩 정상화하고요. 차기 정부의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실패한 정부가 무능한 인재 풀만 고집해서는 안 되고요.
임기 말 눈에 띄면 성과에 연연해 이벤트 정치의 기운은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근데 왜 이 정부 잘하는 게 선동 정치하고 뭐 이벤트 정치입니다. 그걸로 뭐 계속 하겠죠. 바꿔 쓰진 않을 거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은. 제가 어디 한번 그 놀러를 갔는데 거기 그 정원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굉장한 그 생각을 바라껴보게 해본 것 중에 하나인데, 일반 나무는 한 뭐 100년 전후로 이렇게 100년이나 200년이 죽는데요. 근데 그 분재를 해주는 나무들은 그 500년이고 1000년이고 산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분갈이를 해주잖아요. 분갈이를 해주면서 영양가 있는 그 예를 들어서 흙도 다시 제공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뿌리를 잘라줘요. 뿌리를 잘라주는 게, 노화되고 죽어가는 뿌리는 잘라내면 어떻게 된가요? 새로운 생장점에서 다시 신규 뿌리가 이렇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 1000년도 분재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네요. 이건 누가 좀 많이 한 거다. 근데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러고 40대 50대가 되면은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저도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계속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어야 오래 산다고 그러네요. 바뀌어야 오래 산다고. 바뀌어야 오래 살고 늙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뭐 정치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운동권, 제 생각은 제가 개인적인 것인데, 저는 민주당의 권리당원인데 민주당을 안 찍어줍니다. 좀 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 운동권 출신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운동권 출신 586 세대들이 다 퇴출됐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586 그 운동권 출신들, 그 맨날 학교 다닐 때 데모만 했던 그 친구들, 사고방식이 한쪽으로 편협하게 굳어진 그 친구들이 다 퇴출되고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주도 세력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경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20대 30대에 이에서 40대들이 좀 치고 왔고, 50대 60대 이 운동권 출신 제발 좀 다 퇴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좀 정치적인 발언을 좀 했네요. 그 다음에 미 연준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너무 부풀어 올라 폭락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보고서를 통해 이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탓에 막대한 돈이 풀렸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한 4-5배 정도 풀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뉴욕은 벌써 이제 뭐 건물도에서 가게들도 문 오픈하고 많이 물건도 쇼핑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한국엔 명동은 완전히 그냥 팔이 날리고 있더라고요. 임대하고 가게 다 때려 붓고 막. 근데도 한국은 지금 이게 해결하려고 하면 1년 더 걸릴 것 같죠. 미국은 지금부터 이제 살리기 작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봐보면 미 연준 재무부 장관이 안 그래도 하루 전에는가 많이 좀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 요거하고 뭐 상관없이 더 많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돈이 뭐 계속해서 더 풀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여집니까? 돈이 더 많이 풀려서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요게 이제 뭐 폭락으로 또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가 폭락이 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이자거든요. 이자를 과연 올 거냐. 이 미국은 그래도 좀 분리되어 있죠. 재무부나 뭐 대통령이 미 연준을 협박하거나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 암암리에 그래도 뭐 같은 공공 국가 기관이니까 뭐 협의를 보고 하기는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자는 미 연준에서 그 더수 점수에서 표본했듯이 2023년에나 이자를 올릴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미 연준의 재무부 장관의 말은 그냥 립 서비스 조정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